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남았나? 이제 이번 주가 7주차죠? 다음 주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이제 모의고사, 동의모의고사 들어가죠?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공부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떨어질 점수가 없어요? 지금 점수에 또 떨어져. 아니, 지금 30점 나오잖아요, 솔직히. 30점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월달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9월달하고 10월 초가. 이제 그때 어떻게 공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죠. 자, 주택임대차의 계약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1번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도 주민등록 마친 날과 저당권이 같죠? 그러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저당권은 그날부터. 그럼 대항할 수 없죠. 말소기 중권리가 저당권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경우,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채권을 갖다가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했다면, 이거는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에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 건물을 임차한 소유임차인은 대지 한가됨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원래는요, 이제 대지와 주택이 같이 있었다면 이때는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은 대지 한가됨에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그 뒤에 건물이 지어졌죠? 이건 대지의 환가등록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리얼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정일자 효력 있어 없어요? 확정 효력 있죠? 자, 왜 지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 집은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 이유는 확정일자는 어떤 기능이 없다. 확정일자는 공시의 기능이 없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에서 공시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전입신고 있죠?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내가 지금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제도죠. 자, 그런데 확정일자는 공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 공시의 기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확정일자 받으면 뭐만 제대로만 갖췄다면 대항력만 제대로 갖췄다면 확정일자 받으면 거기에 계약 집원이 잘못 기재했다, 동호수가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효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금액에 따라서 상관없고 임대 동의 요하지 않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1번이 맞는 내용이죠.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에 건물 등기상 증명서 제시해야 된다. 뭐만 갖고 오면 돼요?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죠. 자,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을 변함으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 전재산권이 주어진다.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으로 되는 거 아니죠? 다만 물권적 성질만 하나 띄게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순위만 확정되죠. 자, 순위 확정력은 물권에 있죠? 근데 그것만 순위 확정력만 있을 뿐 물권으로서 전환되는 것은 일단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를 설명했다. 자, 확정일자는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날부터죠. 다만 대항력이 있으면 그날부터고 대항력 없다면 대항력
발생되고 난 뒤부터 발생되죠. 어쨌든 전입신고일 이게 틀렸죠. 확정자 부여하는 것은 전입신고하는 곳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나다 설명했다. 확정자 어디서 부여받죠? 읍면동 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요즘은 지방법원 지원해서 찍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대차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소액상권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본 것은 틀렸다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이런 거 주택임대차법 있어요. 자,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가보호법이 마찬가지예요. 상가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법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소액상권심판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액상권심판이 뭐냐? 판결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킨 건데요. 소액사건, 2천만 원 이하 사건입니다. 2천만 원 금전 소송에 2천만 원 이하짜리 금전 소송은 소액사건이라 가지고 판결을 아주 간소하고 빨리 처리해요. 금액이 적은데 그거 갖고 뭐 길게 늘릴 필요 없다는 게 간소하고 빨리 처리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이 어디 있다? 소액상권심판법이라는 데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금액 여하에 상관없이 뭘 준용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에요. 보증금 2억짜리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옵니다. 그래도 뭘 준용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임차인, 소송을 빨리 끝내가지고 보증금을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 소송 들어갈 때, 소송 제기할 때요. 집 비워줘요, 안 비워줘요? 안 비워주죠? 자, 판결 나왔죠? 판결문 가지고 경매 들어가죠? 경매 들어갈 때 집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자,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해진 경우 임차주택 경락에 의해서 언제나 소멸한다. 임차권은 소멸되죠.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죠. 근데 언제나 소멸한다고는 틀리죠. 왜요?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예외 있죠? 이때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돈 다 못 받았다는 이고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대항력 있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하려면 임차주택을 인도를 해줘야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주택 이해관계는 자는 확정자 부여기관에 확정자 부여인 차임 보증금 정보정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요청받은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직까지 뭐 안 했어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임차인으로서 이해관계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 이거 여기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요청할 수 있죠. 있죠. 근데 과정 한 단계 더 거치죠.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판례에 부합되는 것은 자,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의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 의무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맞는 내용?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임차권 등기 있죠? 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말소할 때는 우선적으로 뭐가?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 특별법에 임차권 등기 말고 또 임차권 등기 있었죠? 뭐예요? 민법에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있었죠. 이것도 있죠. 자, 이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됐습니다. 이거 동시행 관계일까요? 아니면 먼저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될까요? 요거는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계약 기간 끝나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죠? 임차인 동의를 다 받는, 임대인 동의를 받는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행입니다. 요거는 동시행인데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이 아니고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지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 경우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돈을 마친 경우 한해서 비로소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적법하게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간접 점유, 이 전대차인 걸 얘기하죠. 자, 전대차 했을 때 전차인이 들어와서 사는데요. 주민등록도 누구 걸로 해줘야 돼요? 전차인 걸로 해줘요. 임차인 거가 돼 있는데 전차인이 들어와서 살면 이건 대항력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점유계정의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자, 요거는 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뭐 이건 민법에서 다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전세권 설정지 말소 의무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아까 임차권 등기와 좀 틀리죠? 왜냐? 전세권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이에요. 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을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대항권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 우선배주권 상실한다.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자, 일단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든요. 자, 이때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뭐 그 법을 좀 알면 확정일자 있고 저당권 뒤에 있으니까 확정일자가 앞서죠. 이제 보호된다는 거 잘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저 자기 살던 집에 담보가 딱 설정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그 건물 뭡니까 주택 주인한테 가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쪼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뭘 설정한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믿고 이걸 빼버린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예, 이것만 남죠. 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혁분계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보죠. 자연인의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받는다. 자연인에 한하여. 그럼 맞아 틀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부 법인도 적용이 되죠. 자, 일단 어떤 법인 적용되죠?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있고요. 또 예,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이렇게 되죠. 이연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약 해제는 소유권을 상실했죠. 자, 이건 이제 이 사건을 보면 매매 관계에 있어서 잔금을 뭘로 줬냐면 어음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부도 100% 납니다. 어음 같은 걸로 절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대금을 어음으로 줬는데 대금 어음으로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매수인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어음이 어떻게 한다? 부도 난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다시 매매 계약이 깨져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죠. 그럴 때 이미 어떻게 돼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죠.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디귿에 임차권 등기 명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예. 예, 뭐가 됐으니까? 등기됐으니까. 주택 임대차의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음에 바로 나오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35번 문제를 볼까요? 자, 개업공개사가 갑소유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 간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한다. 자,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했죠. 적용되죠.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일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잇는다. 등기됐죠? 대항력권 빠져도 상관이 없죠. 기존의 대항력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자, 지금 일단은 대항력권으로서는 뭘 했다?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확정일자는 그 요건이 안 되고요. 을이 대항력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에 격려된 다음 을이 주민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권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자,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병에게 매도됐죠? 두 번째. 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졸다가 깼죠, 지금. 이게 졸다가 이제 몇 분이 이거 소리 졸다가 깼습니다. 자,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매도됐죠? 그러면 이 병은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양수인으로서 이미 대항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 했으니까 임차권 그대로 어떻게 돼요? 승계가 되죠. 자, 승계된다. 그러면 승계된 이후에 을이 주민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이미 승계가 된 뒤에 옮겼죠. 자, 그러면 당연히 병의 임차권 보증금 받는 채무는 소멸돼야 한대요. 소멸. 병이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그러면 임대차가 그대로 승계가 된 상태죠. 승계가 된 상태에서 대항력이 이제 없어졌죠. 그럼 이때는 병의 임차권 반환 채무 의무는 그대로 있죠. 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양수인이 됐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대로 임차권이 승계가 됐죠. 자, 지금 대항력 을이 주민으로 다른 옮겼다면 대항력은 없어지죠. 그러나 이미 임차인으로서 승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누가 보증금 줘야 돼요, 이때? 그렇죠. 병이 줘야죠. 이거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보증금 누가 줘야 돼요? 돌려주는 거. 네, 병이 줘야죠. 그러니까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네,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옮겼죠. 이미 양수인은 어떻게 돼요?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임차권은 승계하고, 임차권은 그대로 승계되죠? 그리고 나머지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나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요? 제3자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이 병은 누구? 제3자가 아니죠? 아니고 누구예요? 양수인. 그럼 임대인이죠, 임대인.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주택을 사올 때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오는 거죠. 상황 인식하고 싶었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예, 뭘로? 경매를 통해서 임차인이 취득하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소멸되죠. 원칙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서 혼돈에 의해서 소멸되죠. 그게 대답이 나와야죠. 민법에 있는 내용이 일단 나와주면 됩니다. 이거 혼돈에 의해서 소멸되죠? 자, 36번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작년 문제입니다. 자,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자, 지금 저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 얼마죠? 증액제한, 차임 증액제한 20분의 1, 20분의 1 몇 프로? 5, 그냥 5%죠. 자, 다시 한번 20분의 1, 그럼 몇 프로? 5%. 이거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쌍방함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재계약 시 쌍방함 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임대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부여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호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지를 마쳤더라도 아까 했던 거 대항경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배제권 어떻게 한다? 상실된. 이건 이미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4번에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직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다세대죠. 뭐까지? 동호수까지. 자, 5번에 지방공기업법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에 해당되죠. 자, 37번 계산해 보셨어요? 풀어봤어요? 안 풀어보신 분을 위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이거. 실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다는 사례예요. 이건 암산으로 금방 나오죠? 자, 보죠. 30초 벌써 지났습니다. 자,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차로 전환하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월참 상환액은 이때 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은 얼마예요? 4배죠, 4배. 자, 그럼 제시된 한국은행 기준리가 얼마죠? 2%죠. 자, 그럼 2%의 4배니까 8%. 자, 8%와 10%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면 뭘로 계산해 줘야 돼요? 8%로 계산해 줘야죠? 자, 전환된 금 얼마?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이니까 38, 24. 240만 원이죠? 38, 24. 240만 원이죠? 240 나누기 12, 12를 해야죠. 나중에 여러분들 깜빡하면 나누기 10을 해버립니다. 열을 해버리면 안 되죠? 자, 12. 그러면 얼마? 20만 원. 다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문제는 39번부터 풀도록 하죠. 39번 보겠습니다. 자, 상가보호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이 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장건물 임대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적용 여지가 없다. 자,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중개를 해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공장건물을 중개해줍니다. 공장건물을 중개해주는데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이죠. 자, 그럼 공장이 적용되느냐? 일반적으로 단순한 생산만 하는 공장은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즉 사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 뭡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장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장에서 직접 생산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판매도 하는 게 있죠. 사업자 등록증 공장에다 직접 내놓고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판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장에는 어떻게 돼요? 적용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자, 1번이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과 월차임 100을 곱한 금액이 4억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 보호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죠? 그런 예외적으로 일부분은 보호되죠? 자, 뭐가 적용됩니까? 자, 특히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 그랬죠? 뭐 있어서 대항력, 4억 초과되더라도, 그 금액 초과되더라도 대항력 적용되죠? 그 다음에 또, 네, 권리금부 적용되고, 계약갱신 요구,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3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체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죠. 정당 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자,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에 거절하지 못한다. 주어는 임대인은 동사는 거절하지 못한다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임차인이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죠.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이 이렇게 된 거죠. 자, 4번에 임차인의 계약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초과되지 않는다. 5년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지역별 법 적용 대상 보증금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임차인에게 계약 요구권 인정된다. 자, 자, 일단은 금액부터 볼까요? 자, 상가보법에 금액이 어떻게 되죠? 서울 있죠? 자, 서울 얼마죠? 서울 4억 이하. 그 다음에 또 과밀억자권역은요? 3억 이하죠.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요? 네, 2억 4천 이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요? 1억 8천 이렇게 했죠. 이하. 그런데 이 금액은 그냥 금액이 아니죠. 어떤 금액이에요? 환산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금 곱하기 100 한 환산 보증금이 적용되는 거다. 지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역과 일단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근데 그걸 뭐 한다 하더라도 자, 초과 시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죠. 대표적인 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자, 대항력. 대항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항력 인정되죠. 그 다음에 또 네,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되고요. 또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 일단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요약집에다가 하나 뭐 추가시키려면 아니 여기다가 추가시켜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문제풀이 교재에다가 자 3기의 차임 3기의 차임 연체 시에 어떻게 되죠? 3기의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는 규정. 이것도 일단 초과 시에 적용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분해 놓으면 여러분들 거기 뭐 요약집에는 어디다가 129페이지 있죠? 129페이지 보니까 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거에다가 하나 더 법조문에는 이게 3기 참여연체 계약해지가 10조의 8인데요. 조문은 해놨는데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자, 3기에 참여연체 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것도 뭐가 된다? 일단은 초과 시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초과될 때 상가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규정 적용되고요.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현재는 이제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아마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다 상가법에 전 금액이 아마 적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부분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자,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상가금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 요구에 관하여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자, 기억에 계약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몇 년? 5년.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기하여 계약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교사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금을 전부 일부를 전제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전부 또 일부를 동의 없이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리얼에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없다.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있죠. 증액할 수 있고요. 감액할 수 있죠. 이때 증액할 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지금 증액되죠. 재계약되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됐습니다. 이때 증액할 때 100분의 9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지금 재계약되고 있는 거죠. 증액 제한 9% 요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요거는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주택 임대차에서 몇 프로 증액할 수 있죠? 5%. 요거 쌍방합의 시, 그 다음에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요거 그대로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쌍방합의 시, 그 다음에 재계약 시 9%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 시에는 9%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나머지 5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재계약할 수도 있죠. 그때는 9%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 헷갈리더라고요. 주택이나 상가나 5%, 9%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쌍방 합의 시,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다만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은 일단은 적용된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죠.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계약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 이번에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관련 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교부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OX를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OX를 선택해 놓고 따져야 돼요. 2번 X입니다. 자, 이제 X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틀린 거 찾아보세요. 등기 없는 경우. 그렇죠. 자, 등기가 없는 경우는 맞아요. 맞는데 어디가 틀렸느냐?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으면, 자,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교부받은 때가 아니죠. 그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그것도 따져요 또. 아니, 그 사업자 등록 해보신 분도 따집니다. 자,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 해보셨죠? 해보신 분? 사업자 등록 언제 나와요? 네, 그 자리에서 나오죠? 네,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컨설팅 사무소 한번 낸답시고, 한번 사업자 등록 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쪼그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뚝딱뚝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프린트가 쫙 돼서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 체납하면, 자, 나오죠? 당신 세금 얼마 체납했습니다. 사업자는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줘요. 그러면 일단 세금 내고 나서, 그럼 오늘 저녁에 돈 해가지고 저녁 때 세금 다 냈죠? 그럼 다음날 갑니다. 다음날 가면 해주죠? 자, 그럼 이제 요때 시점이 틀려져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와 사업자 등록한 때가 틀려지죠? 지금 교부받을 때 틀려지죠? 자, 요때 시점에서는 뭘 따진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로 따지는 거예요. 자, 판례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한 때라고 판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판사가 지네들이 아마 사업자 등록 안 해봐서 그럴 거야, 아마. 이제 판사들도 사업자 등록 아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등록한 때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분명히 구분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등록증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상가보호법 확정일자 어디서 봤죠? 세무서 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민법에서 동사무소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 민법의 상가보호법 보면요, 동사무소 뭐 받는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중개사법이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주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조문 문제도 나오지만, 근데 중개사법은 판례 문제는 가끔 나오고요. 주로 무슨 문제가 나오냐? 조문 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치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중개사법식으로 찾아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시갈정 되기 전에 대항력 갖춘 경우 수익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4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 예, 경매 개시결정 되기 전까지.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환가대금의 얼마죠? 네, 2분의 1.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받는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 건물을 먼저 명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명도할 필요 없죠. 비워주지 않고 해도 되죠.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의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네, 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요? 국장.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이고, 자,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3번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잇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한다.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상실하지 않고 기존의 대항력 유지되고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되는 거죠. 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예, 자, 이건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5번처럼 이것도 주택에서 한번 풀어본 거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대신해서 할 수 있죠. 금융기관 등이. 그러나 계약 해지는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5번 문제로 보죠. 개업공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은 1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 다음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건 그날부터죠. 인도와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임대차 등기했죠? 임대차 등기했으면 그날부터, 등기는 그날부터죠. 자, 이번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자, 소송 제기할 때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인도 요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 최종적으로 경매 들어가가지고 뭐 받을 때, 보증금 받을 때, 배당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때는 비워줘야죠. 즉, 인도해줘야지면 되죠.
그 얘기고. 자,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3번에 보면 임대차 기한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본다. 만료된 때부터죠? 만료된 때부터 1년간 또 인정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의 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전차인은 적법한 전차인이죠. 임차인 대위해서 할 수 있죠. 자, 작년 문제네요. 46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맞는 내용. 자, 권리금 계약은 일단 신규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여기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려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자, 이번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몇 개 차임연체하면?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맞는 내용? 자, 다시 한번. 권리금은 누가요? 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장관.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이에요.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번, 4번 잘 체크해 보세요.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누가? 국장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무에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돈 다 못 받았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무슨 뜻이죠?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죠.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인수되죠? 다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권리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계약기일 요구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당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 이죠? 자, 시점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어떻게 돼요? 3개월 전. 6월에서 1월이 아니에요. 6월에서 1월이 아니고 3개월 전.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틀려요.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임차인, 임대인, 여기 권리금에서는 특히 임차인, 임대인 바꾸면요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라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자, 그 다음에 이 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3번에 임차인은 권리금 지급 방해로 인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시효 완성된다 그랬죠? 3년 내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주 분쟁 소지가 아주 있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 임차인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어떻게 돼요?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누가? 국장.
자, 그러면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대한 판례이다. 옳지 못한 것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이거 대항력 있어 없어요? 뭐가 빠졌어요?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인도가 빠진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 안 하고 있다면. 자,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폐업한 경우는 일단 대항력 인정되지 않고 그 뒤에 대항력 우선배역 유지하기 위해 건물을 직접 제휴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은 그 명의로 사업 등록을 한다. 이거는 주택의 전차인과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하죠. 언제까지 존속가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길. 아까 주택에서는 뭐라고 문제 나왔었죠? 배당 기일까지로 문제 나왔죠? 요거는 상당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길. 자, 3번에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폐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없어지죠. 다시 등록하면 대항력이 새롭게 생기죠.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4번에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 사회통념상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도면 첨부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 4번과 5번 연결하면 5번에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뭐가 첨부된다? 도면이 첨부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건물의 일부분이라면 뭐가 첨부된다? 도면이 첨부되잖아요. 다만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죠? 일단 구분 소유됐을 때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구분 소유됐다면 도면 첨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면 첨부하지 않는 거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전층을 갖다가 만약에 임대 찼다 그러면 그건 표시가 되죠? 건물 자체 일부분이라도 한 층 전체를 갖다 쓴다면 이거는 굳이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런 경우는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 자, 51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 갑여중개로 15년 10월 17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서울 종로구 서울 얼마예요? 4억 이하죠? 그러니까 기억 해당되죠? 자, 계약금 요구는 고려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자, 니은 임차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 어느 지역이죠? 자, 광역시인가요? 그 밖인가요? 그 밖에죠, 그 밖에. 그럼 얼마예요? 1억 8천. 1억 5천만 원에 50만 원 했으니까 2억이죠? 자, 1억 8천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 보증금 2억 4천으로 임차한 경우 창원시는 그 밖입니다. 그 밖이니까 1억 8천이죠? 2억 4천이니까 훨씬 넘어갔죠? 자,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으로 임차한 경우 이거는 수원시는요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은 3억 이하죠? 적용되죠. 제가 강의하면서 과밀억제 권역 각 지역별로 어디다 라는 거 강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인천광역시가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간다는 건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근데 가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24회 때 기출문제예요. 근데 과밀억제 권역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밀억제는 어딘다? 자, 수원시 같은 과밀억제 권역이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요령. 근데 요령 금방 하죠. 자, 기억번 당연히 알죠. 기억은 당연히 알죠. 그럼 기억자가 들어간 게 뭐예요? 1번하고 2번이죠.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맞는 거 체크하는 거니까 니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니은은 명확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죠?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그 밖의 지역이다. 이건 여러분 이미 공부했을 거고, 수원시는 과밀역적 권역이다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니은이 틀리니까 결국 뭐가 된다? 2번이 답이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거는 모르는 거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 지금 다 나갔지? 자, 이제 두 가지 법 비교한 겁니다. 적용 대상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다과에 관계없으나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은 일정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자, 적용 대상. 주택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규모. 따져요, 안 따져요? 보증금 규모. 주택은 안 따지죠? 그러나 상가는 저렇게 보증금 규모를 따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최단 선속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상가보호법 1년. 이죠? 농지임대차는요? 3년. 농지임대는 3년. 자, 경매에 있어서 최호선 변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와 동일하다. 예, 경제산성 변동을 인하여 임차료 등을 인상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5%, 그 다음에 상가보호법은 9%죠. 자, 그 다음에 상가보호법은 계약갱 요구를 인정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규정이 없죠. 계약갱 요구는 어디에만? 상가에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주택에만 있는 제도와 그 다음에 상가에만 있는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주택에만 있는 제도 뭐 있을까요? 주택에만 있는 제도. 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제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도가 둘 다 똑같은 제도가 있고 내용이 살짝 틀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쭉 하다 보면 제도가 똑같죠. 똑같은 것도 있고 제도는 있는데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증금에 대한 증액 제한 둘 다 제도 있죠. 주택은 5%, 상가는 9%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택에만 있고 상가에만 있는 게 있어요. 자, 주택에만 있는 거 임차권 승계. 누굴 위한 규정이죠? 누구를 위한 규정? 임차인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라고 그랬죠? 자, 임차인 죽은 사람을 위한 규정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이 임차권 승계 규정 있죠? 요거는 주택, 이거 상가에 없어요. 또 주택. 예, 네, 맞아요. 임대차위원회. 자, 이 주택임대차위원회, 요것도 어디에만? 주택에만 있어요. 상가에는 없는 부분이다. 상가보호법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이런 제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가에 있는 제도 보죠. 주택에는 없고 상가에만 있는 제도. 예, 계약갱신요구. 금방 문제 풀었던 계약갱신요구. 이거는 주택은 없고 뭐만? 상가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예,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있었죠. 또 하나 있어요. 예, 표준계약서. 부분 있죠. 자, 일단은, 권리금 말고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었죠. 자,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죠. 자, 요거. 이런 것들이 상가에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 한번 해보고 얘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3번부터는 다음 주. 자, 53번부터는 뭐예요? 경매죠? 문제 한 40문제 돼요. 이거 뭐 금방 풀냐? 제가 그냥 금방 풀진 않겠죠? 다음 주에는 경매를 조금 더 요약 정리를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가질 거예요, 아마. 경매 절차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쭉 좀 시간 좀 갖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래도 3시간 빡빡해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